세 번째 단계는 아이템 구체화 단계입니다.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는 관점을 만들었고요. 그리고 그 관점을 바탕으로 두 번째 단계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솔루션을 만들었다면 그 솔루션을 이제 고객과 만나면서 구체화를 시키는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.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고 잘 만든 솔루션이라 할지라도 현장에 나가면 전혀 몰랐던 것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전혀 몰랐던 피드백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반드시 고객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. 우리가 뭔가 문제를 해결한다는 솔루션을 만든다고 했을 때 세 가지 정도 검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첫 번째가 우리끼리 토론하는 것, 두 번째가 전문가를 만나는 것, 마지막 세 번째가 고객을 만나는 것인데요. 첫 번째, 두 번째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생각 속에서 멈춘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.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내 생각이 맞다 또는 네 생각이 틀리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싸우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고객을 만나고 그냥 해봄으로써 우리 아이템이 작동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.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. 첫 번째가 MVP, 즉 미니멈 비아블 프로덕트를 만드는 게 있을 수 있고요. 두 번째가 그 MVP를 가지고 고객을 만나는 실제로 검증해보는 과정이 있습니다. 첫 번째 과정인 MVP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. MVP는 미니멈 바이블 프로덕트의 약자고 최소 존속 가능한 제품을 만드는 것인데요. 실제로는 이것이 제품이 아니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. 우리 핵심 가치를 검증할 수 있는 하나의 형태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. 그래서 가장 빠르게 MVP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가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것이고요. 두 번째가 랜딩 페이지와 아주 유사한 컨셉 페이퍼를 만드는 게 있고, 마지막이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서 고객에게 보여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. 첫 번째인 랜딩 페이지부터 말씀드리면, 랜딩 페이지는 우리가 그냥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어떤 미션을 가지고 이제 쓰고 핵심 가치를 쓰고, 그래서 서비스와 솔루션들은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를 한 페이지 정리해서 홈페이지로 만드는 것인데요. 이를 통해서 바로 고객들에게 보여주고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랜딩페이지와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좋은 이유는 하드웨어든 소프트웨어든 빠르게 구성할 수 있고, 최근에는 많은 랜딩페이지 툴들이 있어서 손쉽게 블록형으로 붙여나가 페이지를 구성해 볼 수 있습니다. 또 이렇게 만들어진 구현도가 생각보다 높아서 고객을 만났을 때 그림이 보이래요. 좀 더 이렇게 이쁜 디자인이어야 하지 않나요? 라는 의미 없는 피드백들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랜딩 페이지를 바탕으로 고객을 만날 수 있고요. 근데 우리 고객 중 일부는 홈페이지에 보는 것에 익숙치 않아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려면 이 랜딩 페이지 형식을 바탕으로 프린트아웃하는 종이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. 이런 컨셉 페이퍼들을 보여줌으로써 이런 컨셉 바탕으로 어떤 솔루션을 만들려고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, 이 고객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우리 MVP가 어떻게 되고 있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마지막인 스토리보드는 스텝 2의 마지막인 결과물이기도 한데요. 만약 우리 고객들이 우리에 대한 이해도도 있고 우리도 고객들에게 손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냥 그 스토리보드를 가지고 나가셔도 됩니다. 그래서 당신이 우리 이것을 이렇게 사용한다고 했을 때 어떤 것들이 생각나는지를 바로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MVP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쉽게 만들 수 있어야 하고 또 손쉽게 수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여기서 말하는 많이 창업팀들이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가 처음으로 뭘 만드는 것이다 보니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잘 만들고 싶은 거죠.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잘 만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순간 사실 이거는 고객이 좋아할지 그렇지 않을지조차 검증하지 않은 채 앞으로 계속 가는 것이죠. 그러다 보면 나중에 정말 정교하게 예쁘게 만든 솔루션을 가지고 가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고객이 싫어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솔루션이 무너지는 것입니다.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우리가 이 정도 했으면 고객이 검증해 줄 수 있겠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나가서 바로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. 그럼 뭘 검증을 해야 할까요? 사람들이 어떤 것을 검증해야 되는지를 정리해야 하는데요. 스텝 2에서 우리는 아이템 구성의 세 가지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. 첫 번째가 프로세스, 나는 뭐라고, 고객은 뭐라고, 키 파트너들은 뭐라고 해서 정리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. 두 번째가 비즈니스 모델, 나와 키 파트너가 어떤 것을 주고 어떤 것을 받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있었고, 세 번째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말할지 파트너에게,
정리한 내용이 있었는데요. 역시 아이템의 검증이라고 할 때도 이 세 가지 영역에서 피드백을 받아서 오셔야 됩니다. 첫 번째, 아이템 프로세스라고 한다면 고객에게 우리 아이템이 이러이러한 과정에 당신에게 다가갑니다. 그래서 당신의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 줍니다. 그러고 나면 당신은 어떤 베네핏을 얻을 수 있습니다가 정리가 되어야 되고요. 두 번째, 비즈니스 모델 중에서는 고객에게서는 수익 모델, 당신에게서 뭘 받습니다. 지불 의사가 있나요? 라는 것들을 확인해야겠죠. 그리고 마지막 커뮤니케이션은 앞에 두 개 녹아들어 있기도 한데요. 우리 솔루션이 당신에게 어떤 밸류를 준다, 혜택을 준다는 것을 잘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. 그렇게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가 고객을 만나고 그 피드백을 수집해 오면서 아이템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MVP 테스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그럼 그 과정에서 얻어진 인사이트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아이템을 발전시킬 것이냐,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스텝인 4단계에서 아이템 고도화에서 다루게 됩니다. 3단계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우리가 빠르게 구성하고 수정할 수 있는 MVP를 만들고 아이템의 구성 요건인 세 가지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받아옴으로써 아이템을 고도화시킬 수 있는 단초를 만드는 것이 바로 3단계 아이템 구체화의 아웃컴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